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엄태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후보자가 우리 지역의 각 현안들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는지 점검해보고 토론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후보 모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본 토론회는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토론회 발언 내용은 TJB와 무관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국민의당 전홍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후보자들에게 기조연설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의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서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는 자막으로 시간을 고지해 드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타임 종과 함께 마이크 전원은 차단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하여 개최되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그러면 기조연설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 정진석입니다. 이번 우리 선거구 공주 부여 청양은 3개 시군이 합해진 충청권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뽑아야 할 국회의원은 3개 시군을 통합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큰 일꾼이어야 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힘을 빌려서 일을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큰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대화가 가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진석 이번에 국회에 복귀하면 4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 됩니다. 제가 4선 의원이 되면 저 정진석 개인이 4선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주 부여 청양이, 부여 청양 공주가 4선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셨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우리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탄한 인맥으로 구축하고 이렇게 듬직하게 성장한 큰 정치인 정진석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저를 크게 이용하고 크게 활용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이 새로운 공주부여 청양의 발전 지도를 그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박수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고이고 청년 실업률 최고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우리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자고 아무리 호소해도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 여러분의 신성한 권리로 이 경제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시름과 한숨과 고통뿐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대안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이번 4.13 총선을 통해서 우리 경제선거로 규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큰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나 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경력과 이런 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지런하게 뛸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이 큰 일꾼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러한 진짜 일꾼을 뽑아내는 선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전홍기 후보의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야당다운 야당 국민의당 기호 3번 전홍기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은 제가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만은 저녁 때는 상점의 불이 일찍 꺼진 지 오래고요. 또 시내에도 북적거려야 할 상점마다 손님이 끊긴 채 아주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공주는 고인이 되신 정성무 국회의원을 6번 당선시켜줬고요. 또 그 아드님이신 정진석 후보까지 포함하면 9번을 국회의원에 당선을 시켜줬습니다. 한때 30만 명이 육박했던 공주시 인구가 이젠 10만 명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초라한 빈민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곧바로 세종시와 완전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미래의 공주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국회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여와 청양도 배후 도시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 전원기간 나서겠습니다.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재조명하겠습니다. 신라 문화권에 편중된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우리 백제 문화권에도 동도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규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드리는 질문은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질문들입니다. 질문 시 지역명은 선거 규명에 따라 공주, 부여, 청양의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크게 공통 질문과 후보자 상호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돌아가고요. 후보자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됩니다. 네, 질문 시간은 예비 정오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고요. 답변 시간은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 자막으로 고지해 드리고 발언 시간 종료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의 문화 관광에 관한 것인데요. 2015년에 공주 부여 익산에 걸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주와 부여의 문화관광 육성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 육성 방안을 청양과 어떻게 연계시켜 발전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은 먼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주와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로 정말 큰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해내야 합니다. 이제 이 등재가 끝이 아니라 등재는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세부 사업 계획이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지혜를 좀 모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해낼 때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백제왕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지금 KTX 공주역이 있습니다. 청양은 천혜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그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 부여역은 이 문화 관광객들을 청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KTX역과 그 연계 교통망을 충실히 마련해서 그렇게 청양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내야 합니다. 청양의 특산품인 구기자 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곡의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청양에 청양고추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 철도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서 이 공주 부여의 문화유산 관광객과 청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3번 국민의당 전원교 후보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백제역사 문화지구가 되어 있는데요. 부여에 정림사지, 또 푸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나성, 공주하면은 공산성, 무령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또 한때는 백제문화재 경연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부여는 경연제를 또는 공주는 따로따로 매년 개최를 하자고 주장은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공주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 도로망을 확충시키고 지자체 간 이해가 엇갈려 지지부진하지만 설득해내는 것이 관건이고요. 정치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백제 문화권이 신라 문화권과 비교할 때 훨씬 뒤떨어지게 된 건 사실이지만 백제 문화권의 중심인 공주 부여가 경주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계유산 등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소통창구 일원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제 역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저 정진석이 초선 의원 시절에 문화관광위원 시절에 처음으로 씨를 뿌린 사업입니다. 저는 2002년 10월 4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김대중 정부의 김성재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였습니다. 무령왕릉과 백제 역사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정부의 추진 노력을 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부여를 방문해서 백제 역사 재현단지에 개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라문화권과 달리 백제 역사 유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시급하다.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세계유산 추진단이 그때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절대적인 호기입니다. 불교, 백제 역사, 유교 이런 3대 문화권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진석이가 뿌린 씨앗, 정진석이가 결자 해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새로운 발전 전략과 발전 지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법 제정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진석이가 해내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두 번째는 지역 경제에 관한 것인데요. 공주 부여 청양 세 곳 공이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외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이라는데 목소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들께서는 각기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호 3번 국민의당 전원기 후보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에 박람회를 개최하면 좋다 생각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는 전시하기 위해 전시하는 박람회를 열면 좋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상품을 전국에 알려 판매를 늘린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투자 설명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산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외국 기업인과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자원과 특산물을 널리 알려서 외국인이 고장에 공장을 세우거나 여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친환경, 알짜배기 기업을 적극 유치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겁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에 피를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회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탄탄한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 인프라도 먼저 구축돼야 됩니다. 저는 재선 의원 시절에 여기 박수현 후보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바로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계획으로 반영된 동서문화산업철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충청선입니다. 조치원과 공주, 청양, 부여, 보령까지 있는 이 가로축 철도를 완성하게 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처음으로 가로축 철도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추가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BC에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3차에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성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확정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논리로서 정부를 설득해내고 이 사업을 반드시 완성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입니다. 네. 이 기업의 유치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하지 않고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온 충청권의 힘을 모아서 해내야 될 과제로 그렇게 해놓고 저는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치입니다. 먼저 첫째, 공주에는 청정 홈케어 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1년까지 목표를 해가지고 약 350억 원이 드는 이런 일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공주 KT 핵심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곳에 이 기관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충청남도와 협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에는 임산물 연구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21년까지 3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는 그런 기관 유치 이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그 표고나 밤, 은행 이런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여를 중심으로 충남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청양은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타운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구 3만의 청양에 추가 유동인구가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양 지역 경제 전체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어떤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공공기관의 유치를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것인데요. 후보자 개인이 생각하시는 공주, 부여, 청양의 복지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느 곳이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런지 각 후보에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네,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이것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매우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재정 지출의 30%를 이미 상회한 복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혜택은 있는 사람, 부자들에게 먼저 가서는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선택적 복지라는 저의 정치 철학이고 복지 문제에 대한 저의 신념입니다. 우선순위를 가리되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기까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양대학교 총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건의드렸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청양만 하더라도 충남에서 제일 죄송스럽지만 자살률도 높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의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달라. 건양대학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통과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복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순서입니다. 네, 이 복지 문제는 의지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그 기초연금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완전 국가 책임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공약이 파기된 것이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 복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축소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와 부여와 청양만 해도 무려 13개의 자체 복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올해 연말까지 폐지될 그럴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장들이 자기 자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해서 스스로 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국가가 그것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까? 정말 지역복지 열악합니다. 저는 청양에 우리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를 좀 특화하는 그런 작업을 청양군청과 협의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청양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양에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꼭 마련하는 지역복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전원기 후보의 순서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인복지 또 연금, 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을 엄청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빈 껍데기 공약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4대강 사업하는데 1년에 약 6조 원을 쏟아 부어가면서 자원외교하면서 몇백억 원씩 쓰면서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법 철폐하면 1년에 약 2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더 거칩니다. 그 20조 원 가지고 그 속에서 약 한 5조 원만 가지면 노인 복지 문제, 노인 연금 문제, 이거 모두 다 해결됩니다. 또 유아 보육 문제도 모두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6조 원 가지고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5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 동안 무료 급식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장학생 13만 명에게 장학금 줄 수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후보자별로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한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를 지정해 2번의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질문 시 답변을 할 후보자는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고요.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우리 정진석 후보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복지의 축소 내용 들으셨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양육시설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들에 지급하던 대학교 입학금 지원이 끊겼고,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던 교육비 10만 원이 끊겼고요.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던 장수당 3만 원, 이것이 이렇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복지가 있고 지역정부가 해야 될 복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복지가 축소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진석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복지를 배제하고 성장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저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 지출 규모를 봅시다. 가장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 예산입니다. 지금 국가 예산 중에서 연평균 7% 이상의 상승률을 보고 있는 게 복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재정 지출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부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쓰느냐의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손자에게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복지의 혜택과 복지의 서비스가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저는 바로 잡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늘려가야 되지만 재정 규모를 감당하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박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정진석 후보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산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정책의 방향을 보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대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증세 효과는 담배값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재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성장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성장 동력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는 국가 경제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동개혁이 대기업의 편을 든다라고 야당은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노동개혁의 임금 PQ제를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또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마련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노동 구조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경제 발전을 갖다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조원들의 연평균 임금이 1억입니다. 1억. 대한민국 상위 소득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노동 구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노동개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당장 대기업의 세금 감면을 얘기하시지만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간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실관계를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토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전원기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잘못된 복지 문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과 같은 취지의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복지의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지상 과제이고 최종 목표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 정부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정책에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산의 적정한 배분, 효율적인 배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다 하는가?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것 때문에 시장직을 물러나게 됐지만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과 반성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적 복지로 반드시 전환을 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리고 사업 시청의 순서를 바로 잡아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당장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지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서둘러야 될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원기 후보 질문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적어도 복지 문제만큼은 우리도 곧 노인이 되어 갑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우선순위를 가릴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있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 어르신들, 노인분들께 그 복지 혜택이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건강 문제 반드시 수반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독거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의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들 밑반찬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문제에서부터 또 커다란 병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준다는 문제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인 공통과제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질 때 이것도 재정이 수반되면 특별교부세를 얻어서라도 노인복지 문제에 저는 우선적으로 할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수현 후보겠죠? 네. 박수현 후보님 국회의원으로서 공주시를 위해서 4년 동안 애를 많이 쓰신 것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년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실 때 큰 공약을 두 가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공주시와 세종시를 통합하겠다. 그리고 공주 자치구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2금강교를 건설하겠다.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와 세종시의 택시 공유제도. 네,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네. 우선 이 세종시와 공주시 통합 문제, 이 문제는 그 당시 우리 공주 시민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약 70-80% 정도의 그 찬성을,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투트랙 공약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 발전을 우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상생 발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도 도저히 상생 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2단계로 장기적으로 봐서 통합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투트랙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의원 4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세종시와 공주시, 더 나아가서는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이 상생 발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정진석 후보께서 질문하신 제2금강교의 건설, 이것은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대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이 도시계획도로여서 국비 투입이 되지 않았던 이 제2금강교를 세종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로소 국비 투자로 건설이 가능하게 된 근거를 마련한 아주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번 4월 13일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정확하게 설계비를 반영하고 이루어내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진석 후보 한 번 더 지정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박수현 후보께서 4년 전 출마했을 때 내세웠던 공주와 세종시의 통합은 기본적으로는 행정구역의 통합입니다. 과연 우리 공주 시민들이 1500년 역사의 공주시를 갓 지어진 신도시 세종시와의 행정통합을 과연 대다수가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저 역시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세종시라고 하는 아주 명품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주 특화된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세종시와 주변 도시들이 상생 발전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철학이고 세계의 신도시 개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역사와 문화와 정체성이 부족한 법입니다. 세종시에 무슨 역사와 문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세종시의 그런 부분을 우리 1500년 백제 문화의 유구한, 수려한 역사를 가진 세계 유네스코 문화 도시인 공주와 부여가 그러한 세종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주는 공주대로 그런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고, 세종시는 신도시로서 그런 기능을 하면서 주변 도시들을 함께 상생 발전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단계로 우선 그러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그리고 우리 공주와 부여의 아주 특화된 세종시의 정체성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우리에게 기회이고, 공주와 부여, 청양은 그대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지역 특색 전략을 가지고, 특화 발전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논리입니다. 네, 세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질문한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를 지정해서 2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먼저 기호 3번 국민의당 전홍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박수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아까 정진석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주와 세종을 완전 통합 제2금강교 건설 두 번째를 했거든요. 제2금강교 건설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도라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 예산이 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답변을.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전홍기 후보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나름대로 해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2금강교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주시 재정 가지고 이것을 다시 놔야 하는데 약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2금강대교를 공주시의 재정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대 제 선배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국비로 어떻게 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임기 4년 동안 이것을 국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신분을 가진 다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세종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2금강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로소 여기에 국비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오랜 소망인 이 공주의 강남과 강북을 잇는 이 대동맥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2금강대교의 건설, 우리 공주의 오랜 수건이고 우리 공주의 아주 핵심 과제인데, 이것을 국비로 가능하게 만든 그 역할을 제가 했으므로 이제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시든 그대로 매뉴얼대로 국비를 잘 확보해서 설계하고 그렇게 건설하면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 공주의 새로운 희망이고 기회가 되고 공주 발전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전원기 후보께 지정 질문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요. 예. 질문은 30초를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국도가 아닌 지방도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또 재선이 되면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의도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국회 이 문제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이자 또 예산을 반영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 기수조정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저희 당의 원내대표 등이 총 동원이 되어서 이 문제를 기재부와 올해 2016년 예산에 설계비로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2017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겠다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간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집요하게 또 노력해야 된다.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투자가 불가능하던 이 공주 금강대교를 국비 투자가 가능한 다리로 그렇게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홍기 후보님께서 혹시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이 되시거든 바로 제가 그렇게 해놓은 절반쯤의 일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공주 시민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공주 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저 박수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가 질문할 순서인데요.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후보께 그 제2금강교 문제를 조금 추가로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방도기 때문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공주시장, 도의원, 세종시에 찾아가서 건설청에 찾아가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기재부가 지금 승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가 좀 전에 사업을 확정 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기재부를 설득해내야 됩니다. 기재부가 우리 건설청을 갖다가 몰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진석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진행 경과를 좀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종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이 금강교를 포함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이 금강교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이것이 포함이 되었고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그런 세종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2금강교가 그 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마저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국토교통부를 압박해가지고 이 문제를 그 위원회의 결정에서 제외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유효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진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제 4월 달과 국회의원이 되든 이제 그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비 투자가 가능한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이제는 설계비를 확보하는 그런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일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의 의구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그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진석 후보 한 번 더 지정 질문해 주십시오. 내가 뭐 박 후보의 노력을 폄하하는 뜻은 아니고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왜냐하면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지금 제2금강교 예산을 지금 사실상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홍기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홍기 후보님도 이번에 보니까 대표 공약이 공주 세종 통합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이 공주하고 세종하고 통합이 되는 대안은 첫째 유사시에 계룡대가 가까이 있고요. 또 대통령 주재로 또 예를 들면은 국무회의 할 때 많은 수의 그 장차관이 또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점, 그 다음에 국회가 열릴 때마다 장차관들이 국회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하면 충청권에서 전라도에서 또 경상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가지고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비록 초선도 안 해봤지만은 중앙정치 무대에 두터운 여야를 막론하고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당선이 되면은 바로 입법 발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호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진석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정치인들은 늘 자기 자랑만 하기 바쁩니다. 반성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정진석 후보님께서 정말 정치 경륜이 많으시고 그러신데, 그 정치를 좀 오래 해오시면서 우리 국민께 이런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없으신지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편하게 모시고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정치인들의 책무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만을 위한 정치인은 정치꾼이라고 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정치꾼은 되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번 도지사 선거 낙선 이후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 국회 정보위원장 등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고 또 탄탄한 인맥을 구축해서 나름대로는 실력을 배양했다라고 자부합니다. 나이도 55세,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제게 만일 이렇게 배양된 능력도 우리 충청지역 유권자들이 저를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치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각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현 후보 지정 질문 한번 더 해주십시오. 네, 그럴까요? 제가 정진석 후보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아마 우리 정진석 후보님 공주에서 출마하실 때는 나는 공주의 뼈를 묻겠다. 또 지난번 서울 중구에 출마하실 때는 홍보물에 중구의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물에 써 있던데, 그런 정치인의 그 어떤 말 바꾸기나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안 지켜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겸허한 자기 반성과 또 사과의 말씀을 저는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보고 공주에서 출마할래, 서울 중구에서 출마할래 하려면 제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다. 선거 27일 전에 서울 중구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선거 한 달 전에 서울 중구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화급했습니다. 종로에 홍사덕 의원을 배치하고 삼선 중진인 저를 서울 중구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결심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거 28일 전에 고향을 떠나서 길도 모르는 서울 중구에 출마를 하느냐고 저는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당 후사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요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사선 고지를 바라보는 당의 중진으로서 당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다. 물론 고향 어르신들에게, 고향의 유권자들에게는 한없이 송구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제 중진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다했던 것이지 결코 고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제가 고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시도 고향을 저버린 적이 없었고, 충남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오로지 우리 충청의 발전, 충청 중심시대를 열고자 하는 저의 열망과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후보자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인데요. 후보자들이 만약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공주 부여 청양의 발전을 위해 당선되어서 국회의를 하시게 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일부터 추진할 것이며 또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4년 뒤에는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삼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문화관광위원, 또 행정자치위원,
건설교통위원, 외무통일위원, 그리고 정보위원장, 이렇게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만을 감안한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수산위원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너무도 암담합니다. 농촌의 가장 큰 문제, 유통 문제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농수산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관광위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우리 지역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후속 조치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임위원회를 놓고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중앙정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큰 정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사선 중진에 걸맞는 원내대표와 당대표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충청 정치의 새로운 위상을 바로 세우고 충청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저 정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큰 정치, 큰 일꾼으로서 충청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제가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농촌과 농업과 농업인의 문제입니다. 농촌은 정말 지금 시름과 고통과 한숨뿐입니다. 농가 소득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을 두고 어떤 사람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께서는 폭발일보 직전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중앙정부가 농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정책 바로 잡아야 합니다.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여정부 말기에 5.7%였던 것이 지금은 3.1%로 반토막 나 있습니다. 어떻게 농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 농민 여러분과 이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고 공약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상대적 박탈감과 이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특히 부여청양에는 4년간 국회의원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아픈 마음, 갈라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그 위에서 희망을 새로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 높은 국회의원보다는 낮은 국회의원, 그리고 착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전원기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아주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장된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으로 100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부자감세법을 폐지해서 대기업에 정상적으로 과세하도록 해야 우리 지역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말로만 경제 살리게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과연 힘이 있는 여당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책임지려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파격적인 그러한 선택만이 공주 부여 청양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뚝심의 정치인, 국민을 위하고 국민 속에 국민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호 3번이 기호 3번 전기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원래 예정되었던 마무리 발언 1분에다가 3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편안하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부여 청양 군민 여러분, 오늘 저희 새 후보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후보를 뽑아내는데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참 어렵습니다. 이제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 주민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서울 가서 내려오지 않고 높고 멀리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던 시대는 아닙니다. 지난 4년 공주가 낮고 정말 겸손한 국회의원, 공주에서 국회까지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늘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회의원의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셨습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저와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이 새로우셨고 거기에서 희망을 느끼셨다면 역시 제가 일한 만큼 그리고 일한 만큼은 평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여와 청양의 군민 여러분, 아직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를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다닌다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를 잘 모르신다면 사람이 보는 시각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공주 시민이 왜 박수현을 4년 전에 선택했는지 그 공주 시민의 판단을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평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은 정당이나 벼슬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실함이 합니다. 저 박수현은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전홍기 후보의 순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는 정치인도 청산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나그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좋다고 찾아오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나그네와 때가 되면은 급하면 찾아오는 나그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홍기에게 항상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정진석 후보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중구에서 중구민 여러분, 저 정진석이 제 꿈을 펼친 중구에서 정치 인생의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지만 훌륭한 인품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전홍기와 정진석 대결 구도로 간다면 전홍기 쪽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중구에서 지난번 선거 때 바로 이 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정진석, 조기 내려주십시오. 조기는 네? 내려주십시오. 네. 조기는 내리십시오. 네. 예. 정진석 정치 인생을 중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의 마무리 바로 듣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님 고맙습니다. 유익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거에 임했지만 패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에겐 큰 약이었고 큰 교훈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하고 새롭게 느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2년여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박수현 후보 본인이 절실하다고 얘기했지만 제 눈과 마주하고 있는 공주 부여 청양 우리 충청도 더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역량과 경험 발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진석이를 한번 이번에 크게 써주십시오. 크게 활용해 주십시오. 충청 중심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영원한 패권 경쟁을 종식시키고 충청의 미래 지도를 이 정진석이가 다시 그려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여러분과의 신의를, 공주 부여 청양 주민들과의 신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와 정책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